안녕하세요, 이채민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유한 대륜의 형사그룹장님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관련해서 인터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륜의 형사그룹장 김인원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딥페이크는 영어 합성어인데요. 영어의 딥러닝과 페이크라는 가짜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 여성이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여성의 얼굴을 붙여서 마치 여성이 길거리를 걷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주로 AI가 발달함으로써 최근에 개발된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및 성범죄의 양상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의 얼굴을 딥페이크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정치인을 딥페이크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여성이라든가 유명한 그 여성 배우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딥페이크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폄하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고요. 주변 여성이라든가 유명한 여성 배우를 딥페이크 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이용한 실제 범죄 사례가 궁금합니다. 요즘 굉장히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서울대생 N번방이라고 해서 자기 주변의 여성이나 유명 여성 배우들의 얼굴을 수천 개 정도 딥페이크해서 이것을 유포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았고 지금 한 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5년 선고가 됐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거나 유포했을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되는 과정에서 성인에 대한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영상물이 다운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다운받을 때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것 외에 만약에 그 해당 자료가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단순하게 참여만 하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물론 단순 참여는 처벌이 어렵죠. 텔레그램 하고 있는 매체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지금 처벌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단순 참여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딥페이크 범죄가 교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촉법 소년이라도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당연합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손법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여에 따라서는 처벌하게 하기는 뭐하지만 장기 2년의 소년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들이 증거를 지우려고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불법 영상을 직접 지우는 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범죄를 은닉하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는 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만들고 편집하고 제작하고 유포하는 게 제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타인이 그걸 알면서 지워준다면 증거인멸죄가 타인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제작한 가해자가 이 영상물을 지운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자기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지운다면 그건 더 가중돼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다만 자기가 죄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운다면 그것은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의뢰인으로 온다면 법적으로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디지털 페이크 문제나 기타 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가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고소 과정이라든가 또는 피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피해자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훨씬 자기 피해를 잘 입증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이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륜의 법무법인은 증거조사센터,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습니다. 지워진 영상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저희 두 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수집할 수 있어서 필요한 증거를 잘 수집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 모의법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모의법정 과정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들이 조언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낯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저희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있어서 저희 대리를 찾아주시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조사 디지털 포렌식 그룹에서는 이 딥페이크 범죄에 관련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어떠한 조력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영상이 문제해야 되는데 영상에 대해서 수집하고 또 이를 검토, 분석할 수 있는 저희 기술을 증거조사센터와 포렌식센터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루는 모든 범죄에서 증거조사센터와 포렌식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륜에 있는 모의법정 그리고 모의조사 시스템이 의뢰인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모의법정에서 재판을 한다기보다는 모의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절차를 설명함으로 해서 가해자가 되나 또는 피해자가 되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당황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피해자나 가해자든 누구든 경찰에 가서 처음 조사를 받기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런 절차들을 잘 이해시켜주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대륜에서 사이버 범죄팀이 새롭게 출범하는데 그 출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성범죄는 터치에서 이루어지는 대면적인 성범죄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핸드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기 또 AI를 이용해서 많이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상대방과 성적 배매나 성적 공유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게임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언어를 해서 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딥페이크 범죄처럼 여러 가지 AI 기술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이 시점에서 저희 대륜이 사이버 범죄팀을 가동시킴으로 해서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에게 더 많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이버 범죄팀을 출발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 범죄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다루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이나 AI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합성물에 대해서 피해자인 경우에는 증거 수집을 더 정확히 하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가해자인 경우에는 정상 사유를 많이 참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유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범죄 관련해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사이버 범죄에는 시간의 제약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언제 어느 때서나 범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범행의 의도가 가벼운 장난이든 재미로 하든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범행에는 엄한 처벌이 따르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증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처벌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면 그에 맞는 증거를 찾아 수사기관에 현출을 해서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시 많은 정상 자료를 찾아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술 발전의 폐해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온 국민이 건강한 SNS 문화를 되찾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신 김인원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